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PC 물가 발표 앞두고 이번 주 내내 흐름을 좀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보합권 혼조 마감을 지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S&P 500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이 뉴욕에서는 성금요일의 날로 휴장인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3.4%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좀 혼재되고 있고요. 상승한 것에 대한 부담, 하지만 주도주로에 대한 기대, 특정 섹터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의 고민이 좀 더 깊어지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전략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제장 어땠는지 복귀부터 같이 진행해 보시죠. 어제 시장을 한마디 키워드로 정리해 본다면 삼성전자입니다. 27개월 만에 복귀라는 제목을 써봤는데요. 마치 군 입대하고 제대한 느낌입니다. 들어갈 때 가격과 제대할 때 가격이 동일해지는 순간 한마디로 8만 원에 샀다가 오랫동안 지쳐가는 시간을 보냈다. 결국 어제 8만 원에 복귀했던 삼성전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하루입니다. 일단 지수부터 보죠. 코스피 0.3, 코스닥은 0.1% 밀렸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2차 전지 쪽 투심 악화, 방위산업에 대한 차익 실현 움직임, 증권 쪽에 배당락까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시세적으로 빠질만 했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쪽에서 그래도 좀 받쳐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제 시총 1위권부터 10위권 내에서 오른 종목이라고 해봐야 삼성전자 딱 하나가 보이고 있네요. 2년 3개월 만입니다. 8만 원까지 다시금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되겠고요. 어제 8만 800원의 주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배당락 여파에도 외국인이 코스피를 매수했는데 코스피를 매수한 게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삼성전자만 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삼성전자로 집중하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바이오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소부장이 조금 버텨주는 흐름이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올라오는 분위기였던 엔터 쪽도 어제는 좀 흔들렸는데요. 블룸버그의 보고가 있었죠. K-팝 투자 리스크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K-팝이 인기가 좋아서 한국의 엔터주를 투자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개개인의 아티스트 이슈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다. 뭐 군 문제라던가 열애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이 크다라는 점을 지적했고요. 엔터주가 조금 심리적 위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결국 살아남은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으로 정리가 가능했던 어제이고요. 삼성전자와 반도체를 밀어올린 뉴스는 이렇게 나왔죠. 삼성전자로 조금 압축해서 뉴스를 보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로 HBM 공급을 기대한다. 일각에서 SK하이닉스의 수율이 낮은 점을 지적했고요. 삼성전자가 HBM 12단, 엔비디아의 솔벤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탈락하고 삼성전자가 솔벤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고 하이닉스는 어제 배당락 관련한 영향까지 받아가며 떨어졌죠. 그리고 삼성전자 4월 잠정 실적에 대한 기대감 KB증권을 중심으로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죠.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 대비 15% 높을 것으로 봤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는 맹콤 2024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CXL 기술과 또 고대역폭 HBM의 기대감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장이었고요. 넘겨보시죠.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반도체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에요.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데 뉴스나 뭐 스토리를 보면 더 갈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인 거죠. 어렵습니다. 어제 HBM 뉴스, 삼성과 SK하이닉스 이슈로 계속 나왔고요. 또 인텔이 코리아 AI PC 얼라이언스와 협업 발표 소식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거기다 한미
한미반도체, 마이크론과 장비 계약 추진 소식도 있었죠. 한미반도체가 정말 대단합니다. 6분기 연속해서 주가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1분기에만 주가 상승률이 110%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죠. 어제 대다수의 반도체단 종목들이 괜찮았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색칠해둔 종목들은 유달리 시세가 좋았던 쪽입니다. HBM의 대장 한미반도체, 디자인하우스의 대장 가온칩스, 혹은 뉴로모픽에서 자람테크놀로지, 혹은 유리기판에서 피롭틱스.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도 대장 쪽으로 확실하게 수급이 압축되고 있다라는 느낌이었고요. IP 팹리스 쪽에서는 제주반도체가 어제 픽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자, HBM에서 TSV 공정이 중요하고 TSV 본딩 쪽에서 한미반도체가 이슈가 됐던 것처럼 유리기판 쪽에서는 TGV가 중요하고 TGV 쪽에서는 홀을 뚫는 피롭틱스가 장비 측면에서 대장이다. 이런 얘기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피롭틱스는 어제 상한가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를 들어 올리기보다는 각 테마 내에서 대장으로 압축된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더 가게 될지 아니면 소외된 쪽에서 수급을 받아가게 될지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HBM 관련주 찾기 대회 시장은 계속 하고 있네요. 메모리부터 그렇죠.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마이크론이냐부터 계속 싸움을 일어나가고 있고요. 장비, 후공정, OSAT, 전공정 장비까지 계속해서 HBM이 좋아지면 HBM이 필요하면 무엇이 더 필요하대라는 논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율에 집중해 본다면 검사나 테스트 장비, 계측 장비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물량에 집중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레거시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로 옮겨갈 겁니다. 물량 혹은 출하량 쪽 얘기가 나온다면 전공정도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하겠죠. 전체적으로 시장은 이 안에서 종목들의 순환이 돌고 있다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DC가 이제 반도체라면 사이드 메뉴로 좀 맛스러운 종목들, 섹터가 나오고 있는데 사이드 메뉴 후보 하나가 바로 위성입니다. 어제 연결고리에서 최근 들어 위성 뉴스가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KB 하이난연구원 보고에서도 로봇 그리고 위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세트랙아이에 대한 증권사 보고서 그리고 단독 뉴스입니다만 LIG 넥스원의 위성에 대한 관심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관련 종목들이 추린 바가 있었습니다. 어제 장중에 나왔던 이야기는 세트랙아이가 창립 이후 최대 수주 잔고가 부각됐다라는 점, 컨텍이 한화시스템과 MOU를 체결했다라는 점, 그리고 정부 측에서 우주 개발에 9,923억 원을 투자해서 우주 탐사 로드맵을 수립한다 등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종목들의 강세가 있었고요. 확실히 전반적인 섹터에서 특정 뉴스가 나오는 종목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동일합니다. 세트랙아이가 17%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고요. 컨텍이 11%. 어제 증권사 보고서 같이 나왔던 AP 위성도 7% 정도 상승 기록했습니다. 우주 얘기 해볼까요? 우주를 넘보고 있는 지구인들입니다. 일단 우주의 첫 번째 모멘텀의 시작은 민간으로 사업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정부 주도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의 기술 이전과 민간 육성이 함께 만나고 있고요. 미국처럼 민간 주도로 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거기다가 러우 전쟁 혹은 중동 리스크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이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을 빌려서 전쟁 상황을 치러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 위기 상황에는 안정적인 통신망이 중요하구나. 그런데 거기에 위성이 좀 쏠쏠하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리고 러시아를 통해 위성 발사가 지금으로선 어렵겠다라고 느꼈던 세계 각국은 스스로 자체 위성을 발사하는데 주력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미래 산업들은 전부 다 저궤도 위성이 필요하더라고요. UAM,
사물인터넷, 우주정거장, 자율주행 혹은 감시하고 정찰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때 일어나는 것 혹은 기술이 발전할 때 일어나는 것 모두 다 위성이 필요하다라는 논리가 형성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하고 있는데 위성 이제 통신이 끊겨서는 안 되니까요. 초저지연, 초고속, 초연결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점점 더 지구에 가까운 저궤도 위성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정지궤도죠. 지구로부터 36,0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궤도 위성은 300에서 1,50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죠.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또 빠르게 통신을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 등이 하나 둘씩 맞물려 있었는데 사실 주가상으로는 그렇게 강하게 가지 못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위성의 대중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성 한 대를 쏘아 올리는데 드는 가격이 점차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타국을 정찰할 때 위성을 통한 타국 정찰은 영역 분쟁에서 좀 자유롭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시점에서 위성을 더 많이 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농작물 작황, 해양 혹은 자연재해를 모니터링하는 데도 위성이 쓰이고 있습니다. 원격 합습 혹은 비대면 통화 등의 통신위성의 활용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위성을 쏴서 우리가 뭘로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위성 관련주들 일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존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좀 더 넣어봤는데요. 발사체 쪽으로 봤을 때 한화에어로, 세트랙아이, AP위성, 제노코, 한국항공우주 등등이 있을 거고요. 위성 기반 서비스로 봤을 때는 인텔리안테크와 컨텍, 소재까지 추가를 해봤는데 탄소섬유 쪽에 효성 첨단 소재 같이 넣어봤습니다. 어제 컨텍 시세가 굉장히 좋았었죠. 저희 시간에 컨텍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우주에 대한 얘기를 최근엔 좀 덜 했기 때문인데 우주 산업 관련해서 컨텍이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짚어보죠. 어제도 11%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다른 종목 대비 정말 관심을 받지 못했던 종목인데 우주 쪽에서는 한 힘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시아 유일 민간 지상국을 보유한 기업이고요. 글로벌 3위 지상국 업체이기도 합니다. 갖고 있는 사업부는 총 4가지입니다. 지상국 시스템 엔지니어링, 네트워크 솔루션, 데이터 처리 솔루션 등등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적으로 위성 발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지상과 함께 교신을 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일이 많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컨택과 함께 이렇게 교신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과금을 매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성 발사가 많아지고 지상과 교신을 많이 하게 된다면 수수료 차원, 통행료로 계속해서 컨택에게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위성 발사 수가 늘어날 경우에는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기업이 되겠죠. 일단은 관심권역에 넣어놓고 어제의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밖에 사이드 메뉴로는 원전 쪽이요. 미국이 폐쇄 원전 재가동에 정부 대출금 지원했다라는 소식과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급등 소식 등이 맞물리면서 어제 원전주 괜찮았고요. 화장품 쪽도 좋았습니다. 3월 25일에 종목 확산 시에 소외된 쪽 체크하자라며 의류 화장품 이런 쪽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소외된 쪽에서도 저희 시간 저와 수정 앵커가 돌아가면서 계속 커버를 하고 있는데 계속 반등이 시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 몇 마리가 웃는 여기에 또 하나 추가된 뉴스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과 중국의 고래가 싸우는데 피 터져서 분명히 우리도 피해보는 게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 반사이익을 보는 일부 몇 마리의 새우가 웃고 있다라는 맥락이었죠. 기존의 반도체, 전기차, 그리고 바이오, 조선 해운에 미국의 중국 대륙 움직임이 나오면서 반사이익 기대감이 등장했는데 어제는 태양광 쪽도 반사이익 기대감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태양광이 못 갔던 것과 관련해서 어제 왜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잠시 후에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볼티모어항 이슈요. 사실 테마로 그냥 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일단 목소리가 이쪽 저쪽 좀 다르게 나와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볼티모어 컨테이너선 충돌로 인해서 이제 항구가 잠정 폐쇄되어 있는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그리 큰 영향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폐쇄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드러내는 쪽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막혀서 대체 항구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 대체 항구도 포화되고 있다. 결국
선박 지체가 불가피하다, 인플레에 대한 지적도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도 인플레지만 시장에서 이를 두고 테마가 형성이 된다면 이쪽이 석탄이나 농기계 혹은 자동차 쪽에서 꽤 많은 수출입 물량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라 관련한 테마주로는 식량, 농기계, 석탄 이렇게 해운 쪽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안의 본질을 봤을 때는 사실 인프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노후화된 교량이었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배가 톡 쳤다고 해서 다리가 무너졌다? 이건 분명히 큰 문제가 있는 거겠죠. 결국 미국의 노후화된 인프라에 대한 주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인프라 관련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분명 봐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관련한 ETF, PAVE 역시나 계속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어제도 1% 상승했지만 이것은 5년 차트입니다. 5년 동안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에서 시장에서는 노후화된 인프라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두지 않을까 일단 염두에 두고 가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대 지수 혼조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휴장을 앞뒀기 때문에 좀 한산한 분위기였고요. 나스닥은 이 와중에 내렸죠. 테슬라, 메타 이쪽이 좀 부진하면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S&P 500만 따로 놓고 봤을 때요. 1분기에 S&P 500은 10% 상승했습니다. 2019년 이후 1분기로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죠. 발표된 데이터 등은 시장에 우호적이었어요. 4분기 GDP는 잠정치 대비 확정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심리도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요.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인플레 물가 쪽은 조금 잡히고 있는데 소비나 경기는 여전히 괜찮다. 시장이 좋아하는 좀 완벽한 시나리오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메모리 기업에 대해 HBM 수혜를 볼 것이다라며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마이크론이든 다 좋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고요. 시장 전반적으로는 PC 물가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앞둔 경계감이 짙었습니다. 자, 특징주 혹은 특징 분야를 좀 정리해 본다면 테슬라인데요. 웨드부시가 수요 둔화가 심각하다라며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가 하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2% 빠졌어요. 전기차 쪽에서는 니콜라 제외하고 거의 다 밀렸던 오늘입니다. 테슬라는 1분기에만 거의 30% 빠졌죠. 전기차 쪽을 압박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 어제 추가된 것은 샤오미가 4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내놓은 점, 저가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라는 지적 등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좀 좋았던 쪽으로는 다 원자재 관련해서 넣어봤습니다. 요즘에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50만 톤 구리 공급 차질이 예상된다라고 보고를 내놨습니다. 프리포트 맥모란 이 구리 광산과 관련된 종목이죠. 2% 상승했고요. 3월에는 24% 올라왔습니다. 자, 또 금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020년 이후 최고의 한 달을 보내고 있는 금입니다. 금이 한 달 사이에 가격이 한 10% 정도 뛰었더라고요. 밤사이도 1% 이상 올랐고요. 3월에만 해도 엄청난 강세 흐름을 나타냈죠. 뉴몬트 금 광산 관련한 종목으로 3월 달에 19% 급등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뭔가 캐내는 쪽, 리튬, 금, 구리 이런 쪽에 강세가 오늘은 좀 도드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개월 히트맵 자료입니다. 딱 보이시죠? 엔비디아가 82%, 마이크로소프트가 12% 오르는 가운데 애플과 테슬라는 도대체 뭘 한 걸까요? 일단 테슬라는 30% 정도 빠졌고요. 애플 최근 들어 분위기는 조금 나아지곤 있습니다만 석 달 정도 놓고 봤을 때는 10% 이상 밀리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외된 쪽에 관심을 둬야 된다면 애플과 테슬라인데 이 얘기가 나온 지도 한 달 됐거든요.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으나 시원하게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AI로 집중을 해야 될지 소외된 쪽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될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박앵커의 연결고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AI 생태계입니다. 하루는 AI 반도체에 집중했다가 하루는 전력 인프라에 집중했다가 시장이 계속해서 이 생태계 안에서 돌고 있는데 오늘 또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에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넣어봤습니다. 월요일에 이제 이번 주 일정을 말씀드릴 때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이 코엑스에서 주 후반 열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진행 중인 가운데 관련한 뉴스 등이 나와서 일단 로봇 쪽을 넣어봤어요. 삼성이 투자한 로봇 기업을 찾은 LG전자 부사장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삼성이 투자한 로봇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스에 찾아서 LG전자 부사장이 대단하다. 우리도 속도를 좀 내야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LG 쪽에 무언가 움직임이 포착이 될 경우 LG와 당연히 연결되는 로보티즈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야 뭐 언제든 로봇 대장으로 언급이 되죠. 그리고 삼성전자 한종희 대표가 협력사에게 AI 기반 자동화 그리고 무인화를 대비하자라는 얘기를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 로봇 관련한 종목들 일단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RS 오토메이션 혹은 인탑스, 삼익 THX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로봇 관련한 공급망으로는 기존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쪽에서 어떤 쪽으로 주목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T로보틱스 물류 로봇 쪽에서 앞서 이 스마트 팩토리 이슈도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볼만한 뉴스가 나와서 넣어봤습니다. SK이노베이션 김준 부회장이 SK온 시장에서 가치 인정받으면 상장시킬 거다. 빠르면 2026년 아니면 2028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SK이노와 함께 과거 공급 체결 이력이 있는 T로보도 이쪽에도 관련주로 엮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관련한 장비나 SK 쪽의 밸류체인 쪽 관심을 받게 될지 지켜봐야 되고요. 요즘 중국에서 리스토킹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흘러나옵니다. 한마디로 기존에 있던 재고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 팔리는 스마트폰이 꽤 괜찮게 팔리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시 재고 축적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인지 살짝 기대하게 되죠. 중국 스마트폰 관련한 MLCC, 삼성전기, 중국 스마트폰 관련한 부품 쪽 세경하이테크나 JNTC 있을 거고요. 화웨이나 애플 쪽이 판매량을 회복한다면 애플 관련주도 기대해 볼 만할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리 쪽 얘기, 구리로 본다면 이구산업, 풍산이 있을 거고 구리가 들어가는 전선 쪽의 가격으로 본다면 대한전선, 가온전선, LS 등이 있을 겁니다. 증권사 보고서 중에 모처럼 커버하는 보고서가 나와서 일단 넣어봤습니다. 올해 첫 보고서로 진시스템인데요. 진시스템에 대해서 1년 동안 나온 보고서 자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4개 정도 있고 올해로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증권에서 기존에 밀렸었던 인도 결핵 진단 키트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면서 나름 긍정적인 보고를 냈습니다. 인도 시장이 사실 글로벌 결핵 환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결핵 진단 키트 움직임, 장비 움직임은 사실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보고서일지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뉴스들 점검했고요. 이에 맞춤한 전략 잠시 후에 세우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시세적 측면에서 가장 강했던 분야 중에 하나죠. 오늘 태양광 짚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태양광이 3월 27일 현지 시간으로 미국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관련주들이요. 그리고 오늘도 간밤에 좋은 시세를 냈는데요. 이 흐름 이어질지 궁금해집니다. 전략 챙겨볼 필요가 있겠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둥근 해가 떴습니다. 미즈호 증권에서 이 솔라이즈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106달러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재고 상황 같은 경우에 타개가 가능할 거다라는 좀 낙관적인 전망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이렇게 줄줄이 올라갔습니다. 썬런이 16% 올랐고요. 썬파워도 15% 정도 상승률, 나머지 종목들도 7에서 9%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들 종목을 포함하고 있는 탄 ETF 역시나 5%가 넘는 상승률 보여줬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밤에도 추가적인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일단 이 부분 잘 받아가면서 국내에서도 어제 태양광 관련주들 힘을 받았는데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4% 정도, 한화솔루션 2%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잔중에 더 많이 올랐었는데 오름폭을 상당 부분 반납하고 좀 마감이 돼서 아쉽기는 했습니다. 일단 어제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관련주, 원자력, 수소차까지 여러 가지 신재생 분야에서
쪽에서 좀 힘을 받는 모습들 포착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닛 옐런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은 시장의 왜곡의 주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조지아주 태양광 업체를 방문해서 IRA 덕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태양광 산업은 좀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이나 과잉 생산을 하면서 태양광이나 전기체 같은 청정 기술 분야의 국제 가격 그리고 생산 질서를 좀 흐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라는 대중국에 대해서 경계가 짙게 깔린 그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중국이 앞서 WTO에 IRA 보조금 차별 문제를 제소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옐런 장관 같은 경우 다음 달에 방중 일정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저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이전에 미국의 전역 태양광 회사들은 어려움을 겪었었고 2016년 이후에 4년 만에 태양광 제조 부문의 일자리는 20%나 증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의 저가 공습이 이 태양광 산업에 전 세계에 있어서 크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빛이 나지 못할까요? 어디에 가려져 있었을까요? 부진의 이유들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중국에서 계속해서 저가 물량의 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류 비용도 높아서 부담이 되기도 하고 고금리도 발목을 잡는 요소겠죠. 그리고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지금 태양광 관련주들 전일장이 아니라 올해로 좀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 봤을 때 올해 들어서 정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썬노바는 무려 60%나 올해 들어서 주가가 밀렸고요. 썬파워, 썬런,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하나솔루션, OCI 같은 경우에도 20에서 30% 이상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1년 동안 흐름 보셔도 쭉 이렇게 밀려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거기다가 실적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가량 밀리기도 했고 1분기에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문 같은 경우 적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가 공습 정말 무서운 단어입니다. 중국에서 싼 가격을 앞세워서 전 세계 태양광 생태계를 독점하고 있는 건데요.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의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은 74%나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럽에 설치되어 있는 패널과 부품은 중국산 비율이 거의 95%, 거의 대다수를 중국이 꽉 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싼 가격이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크길래 이럴까요? 지금 와트당 태양광의 단가 보시면요. 미국은 40센트, 유럽은 30센트입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 수준이죠. 15센트. 저임금에다가 국영은행의 저금리 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태양광 패널의 수출량은 한 해 동안 무려 34%나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이 전 세계 태양광 산업의 시장을 중국이 잠식해 나가고 있는 건데요.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은 6월부터 동남아시아 태양광 부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IRA 바탕으로 해서 자국 제품의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3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태양광 패널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만큼 미국에서 여러 가지 생산 프로젝트들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또 일부 중국 업체들은 이 상황에서 보조금 노리고 미국에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산업이 그리 쉽지는 않은 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양광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세 가지 포인트 짚어봤는데요.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3월 27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를 준공식 개최를 했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100메가와트급 태양광 연구용 시제품 생산시설을 갖춘 연구소다라고 하고요. 앞으로 이쪽 산업에도 정부는 손을 놓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 해석할 수가 있겠고 최근에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 전력에 대한 수요 많이 늘어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전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태양광 관련주들도 같이 좀 부각이 된 거다라고 증권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반기부터는 확실히 주가 회복할 거다라는 게 IBK 투자증권의 의견이었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6월부터 이제 254% 반덤핑 관세가 부과가 될 예정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쪽에 중국 물량 줄어들면서 우리 국내 관련주들 그래도 괜찮아질 거다, 투심 많이 회복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 그렇다면 드디어 볕이 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워낙에 많이 밀려있기도 했고요. 다른 쪽 대비해서 정말 주목을 못 받았어요. 사실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한화솔루션 이러한 종목들도 상당히 저PBR 종목이었는데 그에 따른 수혜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먼저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이걸 지금 하반기 염두하면서 대응해야 될지 아니면 반짝 상승에 그쳤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로는 수앵커의 또 보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저희가 낙폭 과대주로 한번 짚었었잖아요. 실적과 주가의 괴리가 정말 큰 상황이었죠. 실적이 좋으면 좋은 대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만큼 또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하면 실망감에 또 차익 실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중소형 브랜드나 ODM 업체들 지금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하면서 아이패밀리 SC, VT, CNC 인터내셔널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이 아이패밀리 SC가 9%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그래도 중국을 봐야 한다면 중저가 브랜드, 현지 브랜드 중심으로 해서 보자라고 얘기했고요. 최선호주는 코스맥스 꼽았는데 어제장에서는 5%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들 좀 많이 오른쪽 체크해보면 역시나 가성비 소비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엘프뷰티 1년 사이의 주가는 15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죠. 이런 가성비 소비 쪽에서 K뷰티는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이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 질문 드려볼 텐데요. 지만스픽이 또 VT였기 때문에 이 부분 AS까지 요청 드려보겠습니다. 시장의 여러 분야 들여다봤고요. 이에 맞춤한 전략 또 AS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 주간 마무리 전략, 어찌 보면 1분기 마무리 전략도 되겠네요.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네요. 우리 1분기 마무리가 아니라 2분기 대비 전략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4월장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은 이제 또 미국 휴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이 그것도 좀 감안해서 움직임을 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 세워야 되나요? 네, 뭐 벌써 이제 새해 인사 드렸던 것 같은데 2분기가 그러니까요. 끝난 이제 시장인데요. 그래도 이제 1분기 이제 미국 쪽 그다음에 한국 쪽 보시면은 당연히 주도주와 비주도 섹터 간의 간극이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30% 이상 폭락을 했고 엔비디아는 80% 이상 오르고 이제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도하에 반도체 위주의 시장이 많이 벌어진 게 사실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상승이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고 그래도 이제 예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테마주와는 다르게 급하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들어온 돈에 대해서 이유가 있었던 상승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2분기 전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덜 오른 섹터에 대해서 아마 리밸런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 인하가 결국에는 올 타임입니다. 이제 뭐 1월에 이제 인하 안 하다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게 이제 6월이 벌써 2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5월, 6월에 있을 금리 인하를 대비를 하면서 처음에는 금리 인하가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금리 인하에는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유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 맞춰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조정도 필요하고요. 반도체 관련된 이슈 분명히 불이 더 뿜을 겁니다. 어제 사실 반도체 쪽이 계속 둔화된다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인텔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새로운 이제 시장에서는 매번 그랬듯이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들이 수급이 좀 돌게 되면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올랐고 하이닉스는 빠졌고 나머지 반도체들은 환호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확실히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체급이 올라간 만큼 그쪽에서 약간의 낙수 효과만 있다 하더라도 밑에 있는 섹터 안에 섹터는 조금 환호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이제 맞춰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덜 간다라고 하면은 밑에 단의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더 수급을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보통 이제 흐름 따라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HBM 반도체가 먼저 오르고요. 그다음에 CXA 쪽 오르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온디바이스 AI 쪽이 어제 막 반짝반짝해서 많이 올랐는데 그 이후에 우리는 다음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음은 팹리스 쪽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에징랜드,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이런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디자이너스죠. 네.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기회가 예보일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쪽 어차피 이제 제주 반도체나 이쪽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는 더 앞으로 오늘 혹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를 반도체 섹터는 아무래도 디자인 하우스 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런 순환매 섹터가 시장의 특성도 보통 이제 고려를 하게 되면 이게 또 교과서적인 측면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이해하셔서 즉 이제 오늘은 이쪽에 한번 관심 가져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신규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기를 찾아가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2차 전지나 소외 섹터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제가 이제 조금씩 2차 전지에 대해서 뷰를 많이 바꿨던 이유도 분명히 기회는 올 것이고 테슬라도 조금씩 하단부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이후에 좀 이제 롱텀으로 보시기에는 2차 전지 종목들도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섹터든 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외된 섹터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잘 매매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에서는 그 안에서 계속 좀 순환이 돌고 있는 가운데 디자인 하우스 쪽 다시금 차례를 기대해보자 얘기 주셨고 어제 뭐 사실 가온칩스는 22% 이미 오르기도 했었고요.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긍정의 시각 한 번 더 픽스해 주셨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한미반도체 이렇게 잘 가는 종목은 계속 보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주셨었고 한미반도체나 뭐 이스페타시스 좋은 시세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도 저희 이제 추가적으로 시세 있을 때마다 ES에 나가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쪽도 소외된 쪽에서 분명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많은 종목 중에 어떻게 한 종목도 얘기를 안 해주십니까? 토픽을 주셔야죠. 네, 당연히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장비주 코멘트 드리고 좀 빠지긴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장비주도 이제 수급 사이클상 아무래도 조금 이제 외형적인 성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리튬이나 이런 이제 이벤트성 이슈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만약에 돈이 먼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외형적으로 수주 잔고도 늘어나고 있는 섹터 장비주 쪽 먼저 돈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마찬가지로 D&T 계속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셀 3사 쪽으로 코멘트 드리자라고 하면은 SK 이노베이션을 제외하고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SK 이노베이션 그렇게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고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분명히 탄력적으로 주가 탄력은 오를 수 있겠지만 분명히 희석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셀 3사보다는 그래도 양극재 업체 쪽으로 좀 상단부가 좀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기왕 이제 2차 전지 쪽 코멘트 드리자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 시즌 또 분명히 또 바로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외형적으로 성장 잘하고 있는 섹터 장비주 쪽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어제 주총장에서 뭐 죄송합니다 얘기만 계속 나왔다 이런 보도 등도 있었는데 뭐 주주분들 그만큼 좀 고생하고 계실 겁니다. 일단 관련해서 2차 전지 쪽 전략 주신 만큼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곧장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어제 소외된 쪽에서 가장 좋은 시세를 낸 것 중 하나가 태양광입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태양광 시세가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미국의 중국 대리기 과정에서 태양광도 그 후보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뭐 이것은 계기가 된 걸 거고요. 태양광이 많이 눌려 있었던 것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단발적으로 좋은 이슈가 나온 건 맞습니다. 분명히 중국과 같이 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한국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같이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OLED LCD 쪽이 보통 이제 대부분 그런 비슷한 예를 들고 있는데 저가 덤핑으로 인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막심한 손해 부분들이 결국엔 LG 디스플레이의 상승세를 매번 발목 잡는 요소들로 좀 자리가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IRA 법안이 한국 입장에선 단기간으로 좀 대중국 이제 수출에 대해서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분명히 좋은 코멘트를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런 규제들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규제들이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불투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우회라는 또 좋은 이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실제로 보시면은 어느 정도 제한된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동남아 쪽으로 돌려서 태양광 패널들 덤핑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것 때문에 단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과연 규제를 세게 한다 하더라도 단발 지속적 이슈 제외를 하고는 분명히 해양광 산업에 대해서는 괜찮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미국 모기지 금리도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단부에서 꽤나 주택 시장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태양광 관련된 이슈는 미국 주택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을 지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경기 동향도 잘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금리 인하에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신재생 섹터인데 지금 이제 5월에는 지금 금리 인하가 좀 제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6월 정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한 4월, 5월쯤에는 분명히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 모아가기 좋은 시간이다라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더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실제로 보시면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전성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 빠진 거지 그래도 돈을 여전히 잘 벌고 있는 회사고 투자도 잘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장 잔고들이 좀 많이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태양광 분명히 좋은 시세를 보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모아가긴 좋지만 그래도 단기 시세보다는 좀 롱텀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아간다면 무슨 종목이요? 당연히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분명히 이제 시장 우위 지배자의 이런 여러 가지 주가 매력도는 현재 주가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분명히 당장 오르기에는 제한이 됩니다만 지금부터 해서 모아가기 좋다. 2달 정도 열심히 모으면 한 6월 정도부터 해서 분명히 좋은 시세를 보여줄 것 같다. 5만 원 이상의 시세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모아갈 수 있는 쪽으로 태양광 얘기를 주신 거고요. 하나솔루션 언급 주셨습니다. 차트 보니까 왜 시청자분들이 별명으로 환한솔루션이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정말 좀 부침이 컸던 종목입니다. 힘내길 바라봅니다. 자, 이제 우주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연결고리에서 우주 위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가 타이밍이 잘 맞아서 이제 위성 관련 종목들이 강세였어요. 어떻게 보세요? 단발적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모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어제 시세를 보시면은 일단은 이벤트성 이슈로 인해서 수급 나오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조금 가벼운 종목들 위주 시세가 많이 나왔는데 분명히 우주항공청 이전에 어느 정도 시세는 더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불이 붙었고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 이제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오늘 시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추가적인 시세보다는 저는 여기서 한 4에서 5거래 정도 조정받다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의 기술적 차트를 조금 더 좋아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재료가 5월에 있던데 이제 거의 근접했는데 딱 지금 한 달 정도 사이에 시세 나오기 딱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단발적인 이슈와 중장기적 이슈까지 다 같이 갖고 가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단기간에는 분명히 스모크 좀 가벼운 종목 정도로 조금 더 드라이브를 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일단 단기 수급은 컨택이란 종목 다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어떤 종목인지는 코멘트 드리는 것보다 이제 단기간으로는 컨택이 조금 더 시세가 많이 한 10에서 20%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5월, 6월 보시면은 저는 보령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데 여기서 50% 정도 이상의 상승률은 보여줄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보령을 우주항공청 5월 계속 맞춰서 이렇게 이제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고 단기간으로는 컨택 이슈가 시세는 잘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택을 보령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단기는 컨택, 중장기로는 보령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진마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어느 쪽을 고르셨을까? 유상증자제 매수 기회로 바꿀 종목 어떤 거예요? 네, 한 종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원시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500억 정도의 주주 배정 증자를 해서 물론 혼나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분명히 이제 회사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오히려 이런 기회도 많이 매수를 하셨던 것 같고 유상증자에서 참여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유상증자 권리락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 물량이 이제 상장하기 전에 분명히 단기간으로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어느 정도 악재가 해소된 상황에서 차트가 많이 돌렸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장 전인 5월 13일 이전까지 단기 시세 충분히 가능하고 중장기도 이제 모아갈 만한 종목인 게 철도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 마찬가지로 자회사인 다운메닥스의 여러 가지 중입자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런 악재를 호재로 분명히 바뀔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밸류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원시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모아가고 단기와 중장기 트레이딩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원시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원시스 오랜만에 듣는 종목명입니다. 지켜보겠고요. AS 할 종목으로는 너무 하루 됐는데 얘기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VT 네. 어제 얘기 주셨고 좋았습니다. 어떡할까요? 네,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박스 상단은 아마 실리콘투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이제 박스 상단에 돌파를 해서 위에서 조금 쉬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중국 경기가 진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 게 면세 쪽에서 정말로 이제 막 그 화장품들이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VT 만약에 면세 쪽까지 진출을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잘 성장을 지켜보는 건 좋을 것 같고 분명히 어제는 이게 소외 섹터 중에 하나일 것으로 받아서
있었던 화장품 쪽도 분명히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모든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AS까지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 시장과 종목에 대한 소통 같이 도와주셨죠. 진만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